첫 번째 작업인 잠깐만요. 첫 번째 작업인 요 작업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얘네들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가이드선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왕 하는 거. 자, 컨트롤 Alt N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셨으면 컨트롤 N을 눌러서 저는 자막 템플릿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템플릿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배경을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각자 영상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저는 예시 영상으로 이 기차 오늘 했던 애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영상, 요 비행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영상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더 어두워요. 차이점 조금 느껴지나요? 얘가 조금 더 어두운 거 보이시죠? 이 색깔 보세요. 얘랑 봤을 때 좀 더 어둡죠? 네, 그래서 살짝 어둡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서 우리는 칼라 매트나 아니면은 블랙 비디오를 사용을 해가지고 검정 색깔 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얘를 위에다가 올릴 거고요. 이 검정 색깔 이미지는 오페시티를 10 정도만 해서 아주 옅게 어두운 색상을 살짝만 넣어주는 형식으로 할게요. 뭐 조금 더 난 진하게 주고 싶다, 더 진하게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 15 정도로 하니까 얘가 한 요 정도로 어두워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음은 여기다가 저는 아까 작업 중에 요 모는 종이 같은 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빈 화면을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빈 화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는 이 뉴 아이템 중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눌러서 빈 화면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빈 화면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 거고요. 실제로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효과인데, 얘는 이 여기다가 효과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형식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상 하나 들고 왔고, 그 다음에 블랙 비디오로 오페시티를 조절했고요. 세 번째로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해서 위에다가 올려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비디오 3트랙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저는 이펙트 패널에 그리드라고 이펙트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그러면 제너레이트 생성하는 폴더 안에 있는 그리드가 나옵니다. 이 그리드는 말 그대로 격자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리드를 집어 넣어주는 순간 요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는 얘를 활용해서 블렌딩 모드를 변경을 할 건데, 블렌딩 모드는 스크린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이 스크린으로 하면은 이 검정 색깔 없어지고 요 선들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볼더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 선의 두께를 얘기를 해요. 그리드에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했고요. 그리드 내에 보면은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 정하는 부분이 5라고 되어 있는 애 있죠? 여기 있는 애가 두께입니다. 얘를 저는 한 이 정도만 설정해 볼게요. 그럼 아주 얇은 선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됐나요? 네, 요렇게까지 일단 설정을 할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그리드를 적용해서 보더랑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얘 칸칸이 조절하는 애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있는 코너라는 애를 가지고 하는데요. 코너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정하면은 요렇게 작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씩 조정을 우리가 직접 건드려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숫자로 입력하면 안 맞기 때문에 직접 드래그해서 조절하셔야 돼요. 이건 직접 각자 자기가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저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어 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리드를 저는 마스크를 입혀가지고 그리드 내에서 마스크를 입혀가지고 이 그리드가 일부만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었어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만 보이게끔 설정을 했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사각형 툴을 넣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자, 요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얘는 필요가 없어서 잠깐 얘 없을 거예요. 없애고 저는 그리드는 이렇게 작업하면 된다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이거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직접 하나하나씩 밑에다가 다 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한번 집어넣도록 해볼게요. 자, 얘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애를 사용했냐면 저는 레거시 타이틀 작업을 했어요. 레거시에서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딱딱 맞춰진다던가 좀 정렬이 된다던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거시 타이틀로 이거는 좀 작업을 할 건데 나는 레거시로 하고 싶지 않다면은 여기 있는 도형들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파일에서 New의 레거시 타이틀을 활용해서 저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타이틀에서 저는 약간 얘를 원고지 자막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약간 원고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자, 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 여기에다가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원고지를 세로로 하고 싶으면 세로로 작업하시면 되고, 가로로 하고 싶다 하면은 가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로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라인 툴을 활용해서 선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일자가 똑바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툴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사각형 하나 만들 건데, 이 사각형은 내가 원하는 글자를 뭐를 쓸 건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일단 사각형을 우선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레거시 타이틀 프로퍼티스에 있는 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체크를 없애주시고요. 저는 스트로크에 있는 아우터 스트로크에 애드를 눌러서 스트로크만 보이게끔 설정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러는 검정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얘가 확대가 안 돼요, 지금.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요거요? 네. 필은 없음. 그 다음에 아우터 스트로크에 애드를 눌러서 하나 추가했어요. 됐죠? 자, 그렇게 했으면 사이즈가 얘가 내가 잡아놓은 패스의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생기게끔 했기 때문에 얘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서 조금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일게요. Shift를 누르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얘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로 설정을 할 거고요. 상단의 라인 또 선택해서 라인에 있는 라인 위드라 되어 있는 부분 또 2로 설정할 거예요. 라인을 선택해서 라인의 위드도 2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좀 얇게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됐나요? 선을 선택하고 라인의 위드를 2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처럼 위에 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모 하나 있는 상태예요. 다들 그렇게 됐나요? 자, 저는 이 사각형을 선택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그대로 붙일 건데 Shift 누르면은 얘가 똑바르게 옆으로 붙습니다. 자, 조금 더 세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방향키로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할게요. 이동을 할게요. 얘가 장점이에요. 요렇게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해요. 됐나요? 자, 원하는 글자의 수만큼 저는 안녕하세요까지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만큼 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그만큼 길이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나는 두 줄로 하고 싶습니다. 얘네들을
저는 밑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져요. 그쵸?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 밑에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마지막 요 선까지 다시 잡아줄 거예요. 요렇게. 근데 선이 너무 얇은 것 같네요. 한 3 정도만 할까요? 라인 위드. 이 라인을 저는 라인 위드를 3 정도로 설정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했고요. 각자 보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크기나 이런 건 전체 묶어서 Shift 누르고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로 할게요. 이 부분은 틀 만드는 작업이라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다 되셨으면 얘는 닫아주세요. 닫고 원고지 자막은 위에다 올려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위쪽에다가 올려주시면 들어갔죠. 됐나요? 확대했어요. 저는 영상 확대했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로 글자를 입력할 겁니다. 입력하기 전에 얘 오페시티 적용할게요. 오페시티 0%에서 키프레임 조정할 거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오페시티를 맨 앞에다가 두고 0%에서 저는 시간이 지나서 100%까지 설정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오페시티 적용을 할 겁니다. 요렇게 적용할게요. 오페시티를 0에서 100까지.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요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키프레임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했죠? 자, 이제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저는 글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 원고지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0%에서 100%까지 키프레임까지 조정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영상 소스 아무거나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원고지 자막이 100%까지 올라왔을 때부터 들어갈 겁니다. 인디케이프가 100%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글자를 집어넣을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가로 틀은 괜찮은데 이 세로 줄의 틀이 조금 안 맞으면 확인 잘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워주세요. 안녕하세요까지만 쓰시고요. 됐나요? 됐을까요?
자,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에다가 저는 가로 간격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위아래는 간격 맞춰주시고, 얘 가로 간격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안녕하세요 글자를 엽니다. 열었죠?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요거 보이나요? VA 해서 네모돼 있는 애, 얘 0으로 돼 있죠. 얘 숫자를 키우면 여기가 기준이라서 이 기준으로 얘가 옆으로 점점점 간격이 떨어질 거예요. 잘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저는 얘를 한 80 정도로, 너무 크지 않게 조금만 줄이고 간격을 늘려 볼게요. 자, 이 정도로 두고 글자의 모양은 각자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글자 모양이 바뀌면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바꿔줄게요. 안을 먼저 맞춰놓고 잡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안쪽이 기준이어가지고 얘를 맞추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의 하단에 요 비디오 위에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글자에 관련된 변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아, 얘가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글자에 요 네모 있는 애, 얘가 뭘까요? 얘 뭐예요? 얘 마스크잖아요. 그쵸? 마스크를 입력할 거예요. 넣을 거예요. 마스크를 눌러서 저는 이 안녕하세요 글자가 다 보이는지 확인부터 해주세요. 이 사각형이 안 보이면은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고 맞춰놓고, 똑바로 깨끗하게 안 맞춰도 돼요. 요 가로만 얘가 다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크 페더의 10을 0으로 바꿔서 아주 깨끗하게 부드러운 애가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한 조금만 시간이 가서 마스크 패스다 키프레임 적용하기, 시간 좀 지나서 키프레임 적용하기, 설정은 나중에 속도 조절할게요.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마스크 1번 선택하기, 뒤에서 마스크 페더에 요거 선택했고 그 다음에 땡긴 다음에 마스크 1번 선택을 했어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요 안녕하세요 파란 색깔 패스가 떴을 텐데 여기 가운데 가면 손 모양 바뀌어요. 다들 그렇게 됐나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녕하세요 글씨가 써지듯이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난 속도가 너무 빨라요. 늘리면 돼요. 조금 더 늘리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이 안녕하세요 글자 선택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돼요. 다들 됐죠? 이 상태로 밑에 거 그대로 내립니다. 네네, 내려주세요. 자, 내리고 저는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마스크 1이라고 돼 있는 애 보시면은
지금 얘가 여기 위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나요? 마스크 1, 얘 그대로 다시 내립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렸어요. 맨 앞으로 가면 당연히 요 위에 가 있겠죠. 얘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니까 둘 다 내렸어요. 이 인디케이프를 여 뒤쪽에 놔두고 내리고 앞쪽으로 가서 내리고.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에 대한 애를 똑같이 적용을 다 하시면은 저희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실행하면은 요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후에 시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저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가 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의 키프레임을 잠깐 볼 거예요. 잠깐만요. 좀 보시기 편하도록 좀 닫을게요. 몇 개는.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3개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떴죠? 다들 떴나요? 자, 저는 안녕하세요는 그대로 두고 만나서에 있는 마스크 패스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네요. 잠깐만요. 요 키프레임들을 드래그 할게요. 두 번째 있는 만나서 부분을.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애를 드래그해서 딱 붙여줍니다. 요거 다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것도 할게요. 자, 요거 2개 선택해서 다 같이 드래그해서 딱 붙여줍니다. 요런 애예요. 지금 저는 너무 길게 잡았는지 조금만 얘네들 속도를 줄일게요.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어렵진 않죠? 네, 원고지 자막 나타나고 글자 써지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자, 요거 작업했던 거는 이제 잠깐 두고, 두 번째는 이 기차랑 블랙 비디오만 복제해가지고 한 번 더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은 어떤 거 작업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틀. 자, 똑같이 레거시 타이틀로 넘어가서 틀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에 레거시 타이틀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자막 1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틀은 라인 가지고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하단에 라인 하나를 길게 하나 잡아주고 아이고,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요. 라인을 잡아주고 라인의 위드를 5가 아닌 3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Alt 눌러서 하나 더 복제할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복제하기.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전 위로 올려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세로로 할 건데 살짝 겹쳐지도록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살짝 겹쳐진 느낌을 줄 겁니다.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기역자 느낌이 잡히도록. 자, 요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복제, 복제, 복제. 내가 사람 이름을 요 앞부분에 넣을 건데 사람 이름 몇 글자인지 생각해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 수영쌤 요렇게 써놓을 거라서 요렇게 하나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다들 하셨으면 잠깐만요.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저는 맨 마지막 얘를 요 끝나는 애 마지막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줄로 얘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 됐다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 되면은 세로줄 간격은 얘네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긴 돼요.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저는 요 오른쪽에 하나 더 요 마무리 잡을래 요거까지 잡아줄게요. 요렇게 마무리까지 잡아주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다 되셨으면 여기서 끝을 내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사각형 툴을 하나만 더 해서 여기 요 안쪽만 선택을 좀 할게요. 이렇게. 얘는 여기 있는 필 부분을 설정할 건데 필의 컬러를 흰색인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오페시티를 한 10 정도로만 설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까요? 너무 안 좋네. 한 20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얘가 차이 좀 느껴진 거 보이나요? 여기가 조금 더 하얗게 떴죠? 이 정도? 아니면 한 30? 조금만 더 줄까요? 이 정도 차이로 주고 닫을게요. 이런 식으로 틀을 또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까지 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는 얘네 위치는
드래그해서 맞춰 넣어 줄게요. 저는 요 가이드 선에 맞춰서 넣어 주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뭐 각자 원하는 글자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으로 해서, 누가 보면 되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 보이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쓸 게 없어가지고. 간격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크기나 간격도 적당히 조절을 잘 해주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글자 수영쌤이라 되어 있는 글자 레이어 안에다가 내용도 하나 더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만 글자에다가 효과를 주고자 한다, 나는 오페시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이 오페시티에다가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있던 글자 여기에다가 이 트랜스폼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페시티 설정을 해주면 여기 글자만 뭐 써진다든가 요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던가. 색깔이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작업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요 작업, 두 번째는 요렇게 하는 작업,
세 번째, 한 번 더 귀찮은 블랙 비디오를 복제해서 하나만 더 갖다 붙일게요. 자,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요거 실내하겠습니다 되는 요거 해볼게요. 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냥 요런 레거시 안 해도 돼요. 얘는 안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냥 우리 요 룰러를 열어가지고 자막 너어레를 잡아줄 건데,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진이라는 세이프 마진이라는 얘까지 둘 다 열어주시고요. 저는 선을 밑에서부터 요렇게 잡아줄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자막 넣을 공간을 여기다가 둘게요. 자, 요 공간을 저는 자막 넣을 공간으로 잡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조금만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모양을 맞추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에다가 요 삼각형 요거 넣을 거예요. 요 삼각형부터. 자, 삼각형부터 넣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펜 툴을 활용해 가지고 하단에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는 색깔을 필로 넣어서 노란 색깔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하나를 요 삼각형 만들었던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넣을 겁니다. 수영쌤 이렇게 저는 하나 넣을게요. 됐나요? 자, 요렇게 글자를 썼으면 여기에다가 내용도 한번 같이 또 추가적으로 넣을게요. 얘 색상은 흰 색깔로 넣어주세요. 아까 제 이름은 이제 노란 색깔로 넣었는데 다른 색상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흰 색깔로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저는 이 수영쌤이랑 도영은 둘 다 열어가지고 오페시티를 같은 시간대에 둘 겁니다. 처음에는 0에서 10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도형의 시간대는 동일하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일하게 앞에서부터 뒤에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얘가 둘 다 같이 시작이 돼요. 키프레임을 0에서 100으로 설정했어요. 수영쌤과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내가 뒀으면 100으로 넣은 두 번째 키프레임보다는 인디케이프를 조금 더 뒤에 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요 글자에다가 오페시티를 적용할 건데요. 0에서 키프레임, 뒤에서 가서 10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도영과 수영쌤은 0에서 100,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서 또 0에서 100 요렇게 설정했고요.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요렇게 나오겠죠. 순서대로 같은 레이어 안에 있지만 따로따로 지금 키프레임을 같은 레이어에 있지만 키프레임을 조금씩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어렵진 않죠, 이거? 자, 그게 요거까지였고 하나, 둘, 세 개. 벌써 세 개 다 했어요. 우리 오늘 다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고지 작업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자막 틀을 만들어서 내용에만 키프레임 적용하는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하나하나씩 같은 레이어에 있지만 키프레임을 따로따로 준 작업 세 번째 것까지 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블랙 비디오랑 기차를 한 번 더 복제해가지고 옆에다가 두고 이번에는 요 빠르게 만드는 자막이라 되는 요거 해볼 거예요.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를 하나 그냥 입력을 할 거예요. 빠르게 만드는 자막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글자를 조금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120? 아니다, 더 크게 150. 그 다음에 좀 강조할 때 쓰는 애라서 폰트도 조금 다른 애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티웨이 스카이로 해보자. 이걸로 해볼게요. 너무 커졌네. 한 120을 다시 줄여가지고 두고, 얘는 강조하는 애고 이 작업은 참고로 기울기를 적용을 할 거예요.
폰트의 두께를 살짝 있는 두께가 있는 애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적용해서 살짝 기울어진 느낌으로 잡아줄 겁니다. 기울기를 적용해서 살짝 기울임이 있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애냐면 이 자막 작업 자체가 스케일에다가 제가 키프레임을 적용한 작업이에요. 요렇게 첫 번째 보시면은 얘가 큰 상태에서 작아지면서 다시 커지는, 살짝 커지는 작업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글자에다가 저는 글자 툴에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글자 툴에 있는 트랜스폼에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에서 키프레임 하나. 조금만 시간에 공간을 좀 두고 100으로 줄일게요. 한 80으로 줄일게요. 80으로 줄이고 150에서 80으로 줄이는데 너무 느리네요. 조금만 더 빠르게. 네, 한 요정도 속도를 줄게요. 한 10프레임 정도 준 것 같아요. 프레임 정도 줬고, 그 다음에 되게 가까이에서 10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요런 느낌으로 줘요. 약간 작아졌다 다시 커지는, 그쵸? 자, 요런 느낌을 줍니다. 됐나요?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조금 더 준다면은 이 작업할 때 살짝 흐리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흐리게 만드는 애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흐리게 하려면 뭐 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자, 이펙트 프리셋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GAUSSIAN 블러라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할 겁니다. 이 기억나죠? 네, 흐릿하게 만드는 애였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가우시안 블러를 저는 블러리네스를 한 10 정도만 주고, 10 너무 세다, 5 정도만 주고, 키프레임을 맨 앞에서 한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정도 주고, 5개 정도 주고 0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약간 요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더 난 흐리게 주고 싶다, 10 정도 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가는데 너무 강해서 저는 한 7 요런 느낌으로 조절할게요. 앞에 살짝만 가우시안 블러를 조절했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포인트로 더 준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여기다가 글자가 밑에 줄 쫙 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빠르게 만드는 자막이라는 레이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글자 텍스트에서 다 열렸을 때, 끝났을 때 저는 펜툴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요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스트로크로 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선을.
일부러 좀 삐뚤게 했어요. 저는 요렇게. 됐나요?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 요렇게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선에다가 저는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작업했던 거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당겨서 작업했던 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이 착 그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줄 수 있겠네요. 난 조금 더 주고 싶어요. 요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펙트 이어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모양을 조금만 더. 예로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편한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요거 해볼게요. 요거 타박타박 하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와 블랙비디오 복제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글자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타만 쓰고 기울기 없애고. 됐나요? 타만 썼어요. 타. 자, 이 레이어에다가 펜 툴을 활용해서 선을 하나 더 그어 줄 거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줄 거고요. 선의 두께는 한 3 정도로 해서 두께가 있는 애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3% 더 줄까요? 한 5? 5 정도로 해서 타 하나 해주고요. 저는 이 타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에다가 하나를 더 쓸 건데요. 얘는 박이라 할게요. 그래서 타박타박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됐을까요? 글자 원하는 데다가 배치만 시켜주고,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랑 개체 다 열어서 저는 오페시티를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100으로 전부 다 콕콕콕 다 찍을게요. 각 개체별로 콕콕콕 다 찍어주세요. 요렇게 개체별로 다 찍고 맨 앞으로 가서 0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럼 키프레임이 각각 개체별로 0에서 100으로 가는 오페시티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되어 있어 줘야 돼요. 요렇게 됐나요? 자, 이제부터는 개체의 순서들, 그러니까 키프레임들의 순서들을 점점 뒤로 밀 거예요. 타 다음에 쉐이프의 오페시티가 미뤄지도록 쉐이프에 있는 오페시티에다가 글자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둘 다 선택이 됩니다. 이때 뒤쪽으로 당겨 주실 때 시프트를 누르고 탁 하면은 딱 붙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 박이란에도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이 되겠죠. 근데 이 쉐이프는 조금만 일찍 당겨 버릴게요. 얘 박도 조금 일찍 당길게요. 왜냐하면 이 얘가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요건 사실 끝이 납니다. 이건 아까 전에 했던 애랑 비슷한 애라서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작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개체를 나는 위치나 크기나 이런 애들을 다 바꾸고 싶다. 벡터 모션을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하나 더 복제해가지고 벡터 모션으로 조금씩 바꿔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속도도 뒤로 늦추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늦춰서 작업을 해도 되겠네요. 어렵진 않죠? 저만 자꾸 느끼는 걸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